오늘은 최근에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포스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장 자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죠. 상장이 되지 않은 자회사들로는 포스코 건설이랑 포스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 같은 경우는 일본 제철이랑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있어요. 최근에 포스코가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변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번 달 안으로 이사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하고 다음 달에 임시주총에서 통과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 포스코가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느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SK와 같은 투자형 지주사처럼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는 요즘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순수 지주사, 대표적으로 LG랑 CJ 같은 회사가 있죠. 자회사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배당을 받고 로열티를 받는 그런 기존의 지주사를 순수 지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업형 지주사라고 있는데 사업형 지주사는 본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의 지분을 통해서 배당도 받고 두 가지 역할을 하는 회사가 사업형 지주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의 포스코가 아무래도 철강 사업도 하고 그 밑에 여러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형 지주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트렌드가 있는데 투자형 지주사라 그래가지고 투자 사업을 하면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죠. 대표적으로 최근 SK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순수 지주사를 많이 채택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투자형 지주사나 사업형 지주사로 많이 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 할인이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제값을 못 받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지주사 말고 사업형 지주사나 투자형 지주사 같이 조금 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는 아무래도 철강 산업의 이미지를 많이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소나 2차전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투자형 지주사로 싹 전환을 해서 이쪽 신성장 사업으로 힘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주사를 설립을 하려 그러면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인적 분할이랑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적 분할은 기존의 회사에서 어떤 사업부를 떼어내어 자기 옆으로 보내요. 근데 물적 분할은 기존의 회사에서 어떤 사업부를 떼어내어 자기 밑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두 회사 간의 지분 관계가 없지만 물적 분할은 지분 100%의 자회사를 가지는 거죠. 물론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신설법인을 나중에 종속법인 밑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인적 분할은 지배구조 강화에 도움이 돼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인적 분할을 시행한 SK텔레콤이 되겠죠. 왜냐하면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입장에서 그 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끌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있고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존속법인이랑 신설법인 주식 두 개를 모두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분할을 반대한다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악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보통 호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적 분할이 지배구조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과 달리 물적 분할은 보통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과 같은 기업이 있었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로 따로 떼어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키면 그만큼 공모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이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지분을 파는 방법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악재로 여겨지죠. 그리고 이 분할을 반대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안 됩니다. 현재 포스코의 지분 관계를 보면 포스코는 현재 뚜렷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없어요. 최근에 분할한 LG화학이나 SK텔레콤과 같은 회사들은 뚜렷한 오너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지분 관계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누가 진짜 오너인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그 점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예측이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튼 지금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거의 10%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주주로는 시티뱅크가 7.3%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소액주주랑 외국인 지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포스코는 자사주 13% 정도를 가지고 있고, 자회사로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에너지와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케미칼과 인터내셔널은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건설이랑 에너지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적 분할을 한번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지배 구조가 형성이 돼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됐을 때 포스코 홀딩스가 존속으로 남고, 새롭게 상장되는 회사는 포스코 신설 회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아무래도 철강을 떼어내겠죠. 이렇게 됐을 때 기존의 포스코 주주들인 국민연금이나 시티뱅크, 아니면 저희와 같은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두 회사의 지분을 모두 가져요. 그리고 자회사의 지분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회사로 남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자사주 13%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자사주 13%는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신설 법인에 대해서 갖는 지분이 돼요. 이거는 흔히 자사주의 마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회사의 돈으로 이 자사주를 샀었던 건데, 최대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 자사주의 마법으로 인해서 지배구조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여튼 이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것 때문에 자사주 13%는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신설 법인에 대해서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공정거래법 때문에 신규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에 대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돼요. 자사주의 마법으로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30%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7%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7%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포스코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교환, 즉 스왑이라고 그러죠. 그거로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포스코라는 주식의 지분을 포스코 홀딩스한테 주고, 자기는 대신해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와 같은 개인 투자자도 지분 교환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포스코라는 회사가 SK텔레콤과 같은 회사랑 다르게 아직 누가 주인인지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시티뱅크 입장에서 이 주식 교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의문은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의 지분을 17% 더 사들일 수가 있는 거죠. 포스코의 현재 시가총액은 총 24조 5천억이거든요. 이거를 지분 가치로 환산해 보면 4조 2천억이 나옵니다. 물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가치가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긴 하죠. 그래도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4조 2천억인데, 과연 포스코 홀딩스가 4조 2천억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현재 포스코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현금성 자산은 2조 4천억 가량 있고, 기타 금융 자산으로 9조 3천억 가량 있습니다. 차입금은 1조 6천억 있고, 장기 차입금은 7조 4천억이나 있어요. 사실 장기 차입금을 제외하고 단기 차입금만 생각해보면 포스코는 현금으로만 거의 10조 가량 있는 우량 회사예요. 근데 만약 장기 차입금까지 생각해보면 2조 5천억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까지 생각하면 자금 여력이 간당간당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장기 차입금의 최종 만기가 3에서 7년 정도 남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무리하면 이 지분 17%를 더 사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분 교환으로 인해 가지고 지분 17%까지 더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이 지분을 확보할까라는 의문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회사 지분을 포스코 홀딩스한테 주는 게, 그러니까 즉 자사주의 마법이 주주가치 훼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기존의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데,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됐을 때 의결권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되게 저희와 같은 소액 주주들이랑 조금 불평등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자사주의 마법이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꼼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인적 분할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자사주 마법의 꼼수를 쓰지 않고 분할하기 전 자사주를 거의 다 소각을 했습니다. 2조 6천억 규모를 자사주 소각을 했고, 실제로 SK텔레콤은 이 자사주 소각을 하고 인적 분할할 당시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만약에 포스코도 SK텔레콤과 같이
자사주 13.26%를 전부 소각한다 그러면 이론상 13.26%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포스코가 인적 분할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지주사 요건인 30%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기는 합니다. 인적 분할을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자사주의 마법으로 인해서 주주가치 훼손 발생 이슈가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 자사주를 소각한다 그러면 그 지분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포스코가 자사주 소각도 하고 지분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그리고 포스코의 주주인 국민연금이랑 시티뱅크 소액주주들이 과연 주식 교환을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그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또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소모해야 되는 금액도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인적 분할을 한다 결정하면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로 최근 인적 분할을 시행한 기업들을 보면 주가 행보가 좋았거든요.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있었죠. 그리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존속법인이랑 신설법인 주식 모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주식도 가질 수 있고 포스코의 주식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됐을 때 이 두 가지 주식 중에서 한 가지는 거의 좋아요. 뭐 다른 하나 주식은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는 있는데 보통 둘 중에 하나는 주가가 좋다. 그렇게 됐을 때 대응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분할을 우리가 반대한다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아, 나 그 인적 분할 반대해. 그러면 포스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신 현금을 통해서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보면 인적 분할은 포스코의 주가가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철강회사도 가질 수 있고 2차전지나 수소와 같은 사업으로 조금 더 진출하려고 하는 포스코 홀딩스의 주식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 두 개를 모두 가질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정으로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죠. 물적 분할은 되게 간단해요. 포스코 홀딩스가 새롭게 분할되어서 나오는 포스코의 주식을 100% 다 가져요. 인적 분할이랑 다르게 이때의 포스코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분할은 상장 회사가 돼야 되는 게 저희와 같은 일반 주주들도 포스코의 주식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상장 회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물적 분할로 탄생하게 된 포스코는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 100%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로 남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 포스코를 나중에 상장시켜서 공모 자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 IPO 하기 전까지는 비상장 회사로 남는다라는 게 있죠. 이렇게 되면 지분율 30%는 무조건 달성하니까 지주사 요건도 따로 충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이 지분 교환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홀딩스의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인적 분할과 다르게 지배구조 강화에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자금 조달에는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최근에 물적 분할을 시행한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이 있었죠. LG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한다 그랬을 때 LG화학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물적 분할 발표에 오히려 급등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도에 분할한 에코프로랑 CJENM이 있었죠. 당시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라는 2차전지 회사를 따로 분할한다 그랬고 CJENM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따로 분할했었죠.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 발표한다 그랬을 때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에코프로랑 CJENM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솔직히 2차전지 콘텐츠 다 신성장 사업을 분할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기존 회사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더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는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LG화학이랑 에코프로, CJENM과 같은 신성장 사업을 따로 분할하는 게 아니고 철강 사업을 분할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조금은 LG화학과 같이 주가 급락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물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따로 떼어낸 철강 회사인 포스코를 다시 상장하기 전까지
그때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 회사인 포스코를 상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철강 회사를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 포스코에 투자할 수 없고 포스코 홀딩스에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더 많이 평가받을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게 상장한다 그러면 그만큼 밸류를 못 받으니까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적 분할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자회사가 상장하더라도 가치에 따라 같이 움직입니다. 물론 지주사 할인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포스코는 물적 분할 발표에도 크게 주가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하게 되면 투자형 지주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고 포스코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 투자형 지주사가 포스코의 밸류를 어느 정도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물적 분할한 후에 자회사 포스코가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포스코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든 인적 분할을 하든 어떻게든 지주사 전환을 하려면 분할을 하긴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둘 다 나쁘게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참고 삼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대 뉴턴을 검색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